우리가 구글의 갑질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쫄깃하고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안달공학 뉴스 에러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핫한 뉴스죠. 카카오가 구글에 도전했습니다. 이게 기술로 도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막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안드로이드 휴대폰, 그러니까 갤럭시 안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가 구글의 정책을 반했다고 해서 구글 플레이가 카카오톡을 이 앱마켓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퇴출을 시킨 건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뒷배경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요거 누가 불합리한 건 한번 살펴봐 보시죠. 일단 카카오톡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톡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온갖 이모티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게 원래 한 달에 3,900원이었어요. 근데 아이폰에서 구매를 하면은 6,900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비스인데 아이폰에서 사면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앱스토어를 아이폰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아이폰에서 사용할 앱들,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애플이 앱마켓을 운영을 한다, 그리고 검증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앱에서 매출이 나면은 거기에 30%는 애플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서비스 구조입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도 구글이 품고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를 할 때에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은 구글 플레이보다 30% 비쌉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구글은 원래 게임 앱에서만 이렇게 30% 수수료를 때리고 있었어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 OTT 서비스, 뭐 동영상, 웹툰 이런 거 있잖아요. 콘텐츠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떼고 있지 않았는데 이걸 지난 6월부터 때리기로 한 겁니다. 갑자기 30%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 들어가면은 갑자기 가격이 5,7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갑자기 돈을 내라는 거죠. 카카오톡이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려면은 30%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이걸 그냥 소비자한테 던진 거예요. 이 30% 내가 못 내겠다. 소비자 너네가 던져.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저 밑에 보세요.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때문에 가격이 조정됐다. 근데 링크 웹에서 들어가서 결제하면은 기존대로 3,900원에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인앱 결제와 아웃링크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앱 결제, 인앱, 앱 안에서 결제한다.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안에서만 결제를 하는 거를 인앱 결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바깥 링크, 아웃링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웃링크죠. 지금은 이런 앱들이 구글 플레이라는 앱을 통해서만 결제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얘가 우리 거를 통해서 왔네? 그럼 수수료 받아야지. 30% 받아야지. 이렇게 딱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난 6월부터 딱 강제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무조건 구글에 갖다 바쳐야 할 돈 30%가 생겨버린 거예요. 만약에 1,000억을 벌었으면은 300억은 무조건 구글에 헌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웃링크 바깥에서도 결제하도록 링크를 따로 걸어놨어요. 야, 너네 구글 플레이 앱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앱 결제하면은 그냥 30% 깎아줄게 라고 카카오톡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앱들은 일제히 다 올렸어요.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올렸거든요. 그런 것들 다 올렸는데 카카오톡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랬더니 구글이 야, 이 개씨만 카카오톡 퇴출해! 라고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해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이제 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이미 무조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앱스토어 이용할 애들은 전부 다 30% 내, 모든 앱들 30%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제를 해야 돼요. 인앱 결제가 디폴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구글은 눈치를 봤어요. 왜냐면은 애플이 먼저 아이폰 앱스토어 이렇게 하면서 빡 퍼져나갔잖아요. 후발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수수료 없이 그냥 다 들어줄게. 그때 뜬 게 카카오톡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빡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문자 요금 없다. 요금제 없이 카톡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카카오톡이 떴고 그 카카오톡이 다음까지 뭐가 합병하면서 거대한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안 받으면서 그냥 게임 앱들한테만 얘기하면서 10년 이상 흘러가 버리면서 이제 얘네들도 수익을 보고 싶은 거야.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옛날에 이제 종로의 깡패 뭐 김도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골목 상권에서 너네 여기서 장사하는 대신에 수수료 내. 수수료 내가 받아먹는다. 내가 이 시장들 내가 다 매니징 해줄 테니까 너네 수수료 내야 된다. 라고 처음부터 애플은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구글은 그냥 공짜로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하면서 종로를 잘 지켜주고 있다가 종로가 막 이렇게 활성화됐어. 종로가 이 상권의 중심지가 된 거야. 막 부동산 올라와. 오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가 돈을 좀 받아야겠어. 너네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30%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익에 30%를 내야 되는 거야. 매출을 그냥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는 너는 뭐야 황당하다 이러고 구글 편 입장에 들으신 분들은 야, 지금까지 공짜로 한 것만 해도 어딘데 지금이라도 수수료 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모든 앱들이 소비자들한테 구독료를 인상하는 식으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회에서 작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3월에 통과시킨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앱 결제만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앱 결제 말고 아웃링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뚫어놔야 된다라는 법이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은 30%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아웃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인앱 결제 안에
구글의 페이 말고 다른 페이들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KG 이니시스 막 이런 외부 결제, PG 결제 같은 것들. 그런 결제들도 허용을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냐? 된 게 아니었어요. 왜냐? 만약에 구글을 통한 인앱 결제 페이를 쓰지 않고 앱 내에 다른 결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때 수수료는 26%를 먹었어요. 왜 26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개발사가 다른 걸 통해서 26%를 일단 구글한테 헌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5%는 카드사를 대행해서 하는 수수료. 이렇게 26% 5% 합치면 31%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인앱 결제 30%를 쓰라는 얘기야. 이라니까 이 무슨 뭐 말장난도 아니고 마이야 빵구야 이러면서 카카오톡이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웃링크로 그냥 안내를 할게 라면서 이제 저지른 거죠. 그리고 현재 7월 7일 기준으로는 구글이 카카오가 방통이랑 구글을 만나가지고 결국 아웃링크는 일단 내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걸 일단 이슈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글의 갑질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웃링크 통해서 이제 APK 파일이죠. 그거를 따로 다운받아갖고 업데이트를 하시고 결제도 따로 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에 의해서 이날 광고 매출이 절반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게 한 10%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도 10% 이상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수료를 더 받게 되면 물론 빠져나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못 빠져나가요. 현재 구글 플레이 플랫폼이 앱스토어보다 훨씬 더 포지셔닝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야만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앱 진입을 하는데 여기 수수료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뭐 틱톡을 비롯해가지고 숏폼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런 숏폼이 오히려 광고 창출에는 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저도 막 춤추고 막 쇼츠 막 만들고 하는데 숏폼이 좀 이제 짧은 폼으로 이제 바이럴처럼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롱폼이 줄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 약간 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이제는 진짜 수수료를 받을 때가 됐다라고 구글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대한민국 기업들을 대표로 이렇게 열사처럼 해주고 있다. 카카오톡 화이팅!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구글이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됐다. 카카오야, 카카오 너네도 맨날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막 플랫폼사, 카카오 헤어샵 너네도 플랫폼사 하면서 수수료 다 받아 먹으면서 뭐 너네만 착한 척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카카오가 구글한테만 대항하고 있거든요. 앱스토어의 30%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카카오가 굉장히 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평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30%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30%라는 수수료는 굉장히 국룰처럼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아까 김두한 얘기처럼 원래 김두한이 종로를 돈도 하나도 안 받으면서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종로가 커지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돈을 뺏는다라고 하니까 강탈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이게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처럼 공룡 기업들이 아니고서야 굉장히 작은 기업에서 만드는 개발에서는 이 30%라는 수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 같은 앱들은 구글의 30% 정책에 면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4, 5천만이 사용하는 메신저이자 플랫폼인데 카카오 정도 돼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걸 노리고 있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30%를 미리 때리고 들어가면은 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면제가 되어 있는데 티빙이나 왓챠 이런 앱들 있잖아요. 이런 스트리밍 앱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요거는 앞으로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쫄깃하고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안달공학 뉴스 에러였습니다.